네, 다시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1부를 정말로 속전속결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2부 같이 나눌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제가 소비자분들 같이 들으시면 좋을 내용을 함께, 왜냐면 하이리빙 비전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어때요? 이제 추석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정말 제법 쌀쌀해진 날씨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죠? 예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가지고요. 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서 지나고 나면 이제 시원한 그런 바람과 함께 어때요? 울긋불긋한 예쁜 그런 단풍들이 높고 푸른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함께 어울려서 정말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봄과 가을이 너무 짧아져 버렸죠.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을인가 싶으면은 어느새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어버리죠. 자, 이렇게 계절이 빠르게 바뀌듯이 시간도 정말로 빨리 흘러가고 있죠. 우리 새해 어때요? 2020년 정말 이자가 두 번이나 겹치는 그런 특별한 해가 시작됐다라고 막 그렇게 들떠서 출발을 했던 그 시기가 정말 어,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죠. 어, 그런데 벌써 2020년에 1, 2, 3, 4분기를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 4분기만 남겨두고 있죠. 특히나 올해는 이런 코로나 사태로 모든 일상이 정말로 정지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체되어 버려서 정말 했는 것 없이 올해를 다 거의 다 보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올 한 해는 진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또 해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네, 올해를 한번 한번 짚어보자고요. 올 상반기, 중반, 그리고 하반기 어떻게 또 변화가 됐는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요. 자, 화면이 넘어가야 되는데, 예. 자, 올해 한 4, 4분기를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올해 1, 4분기 때는 어때요? 1월과 3월의 1, 4분기 때는 이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이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었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한, 그죠? 우한 바이러스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이런 우한 바이러스가 시작되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었었죠. 자, 그리고 2, 4분기 때는 어땠어요? 4월에서 6월 이때는 정말 대구에서 신천지라는 그런 슈퍼 확진자가 나타나서 코로나가 막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확산이 돼 버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 가지고요. 정말 공포와 두려움이 만연해졌고 위기의식이 정말 최고로 고조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짚고 가는 분위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력감도 정말 최고로 커졌던 그런 암울했던 시기가 2, 4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제 보내왔던 7월에서 9월 사이에 3, 4분기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는 잡혔다라고 인제 생각을 해서 뭐 일상적으로 인제 마스크 쓰는 게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죠. 그리고 비대면 활동을 하는 게 이제 너무 잘 이제는 뭐 진짜 사회 생활에 거의 다 이게 뭐 적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가 일상이 적응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기를 거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정말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올 만큼 우리 소비자도 실제로요. 몇몇 소비자분들은 그런 말씀 하세요. 앞으로 진짜 평생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될 것 같다라고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일상에서 코로나와 함께 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3, 4분기까지를 정말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원튼 원치 않든 보내버렸죠. 그러면 이제 4, 4분기가 남았죠. 올해의 마지막. 그죠? 이 10월에서 12월인 이 4, 4분기, 이 석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4, 4분기 시기에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가 발발해서 뭔가 무력감이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일상에 적응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정체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런 이후 시대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삶을 대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어쩌면 코로나로 양분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코로나 이전 시대랑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갈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지금부터의 시대는요, 다시 코로나 이전 시대로 절대 되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었고요. 그리고 언택트 산업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은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온라인과 연계된 사업들이 더욱더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죠. 심지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이번 추석 명절도 어때요? 완전 명절 문화를 완전히 다 코로나로 인해서 바꿔 버렸죠. 자, 그럼 이렇게 모든 게 급속도로 바뀌어 버린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요, 뭘 어떤 거를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 시기에 정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지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이런 시기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서 또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얘기 나눠볼 주제는요, 올해 남은 이 4, 4분기를 지금부터 지금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자, 제가 제목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 즉 코로나 이후 시대의 준비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동영상부터 먼저 한번 시청해 볼까요? 정말 최악을 생각하십시오. 바이러스가 종식되면은 그럼 다시 원래대로 경제가 회복되겠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자영업이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잘 대처했을지 몰라도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얻는 생물학적 데미지보다 이 경제적 데미지를 훨씬 크게 입을 거예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은 기존이랑 똑같이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에 잘 적응한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게 직원들에게 정서적 만족감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적용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매일 재택근무는 안 해도 5일 중에 하루는 재택근무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서 밥 사 먹고 이러는 게 있었는데 거기 앞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90%, 80%로 줄어들 겁니다. 원래대로 완벽하게 회복돼도. 그 다음에 플랫폼은 더 강해질 거예요. 쿠팡 같은 거 잘 안 쓰셨는데 한번 익숙해지시면은 코로나 끝났으니까 내가 다시 직접 사러 가야겠다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지금 쿠팡은 트래픽 폭주하고 있어요. 안 돌아갑니다.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여러분 플랫폼 비즈니스는 점점 막강해질 거고, 그렇죠. 막 그럴 거예요. 막 이게 막 혼자 독식하냐? 여러분 다 독식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안 독식이에요? 애플이 독식이고 구글도 독식이고 MS도 독식이고 다 독식이에요. 그거는 너무 일상화됐으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야, 그거에 대해서. 세상 법칙은 상위 20%가 80% 먹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냥요. 자연 법칙은 이렇게 평평하게 이분리, 균등하게 펴져 있는 게 되게 불확실한 상태예요. 물 표면 장력처럼 물도 여러분 평평하게 피는 게 어려워요. 응집하려고 그럽니다. 항상 물 조금 있어 물방울끼리 지들끼리 합치잖아요. 그게 안정된 상태라서요. 에너지 자체가 낮은 상태라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 기본적인 자연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에 또 기회가 있냐? 진사회성이 진짜 때려 박혀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린 본능적으로 사람이랑 만나고 수다 떨고 만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진사회성 동물으로서 좀 마음에 맞는 사람 붙어있는 자체가 엄청난 보상을 줍니다. 뭐냐면 외로움을 타면 골수세포가 적고, 골수세포가 적다는 것은 인터페론이 적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코로나에 더 약해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끼고 비즈니스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틈새를 잘 뚫어내고서 거기서 정말 오프해서 안정적인 경험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떼돈 벌 거예요.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면역력도 높이고 떼돈 벌 거야. 플랫폼 비즈니스에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도태될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 거예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넷플릭스가 화질들 좋아갖고 컴퓨터랑 연결하고 텔레비를 연결하면 어마어마하게 클리어하게 나오거든요. 되게 생생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영화관 가던 사람들이 안 갈 거예요. 근데 영화관은 뭐예요? 단순히 이게 대기업 사업이 아니라 거기서 팝콘 파는 분도 있고 그게 CGV 수익이지만 그래도 알바 일자리 창출이 있고 청소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조금씩 인력 감소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거는 되게 우리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지만 결국에는 계속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면접 그 과정 자체가 집단이 모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코로나 본질적 특성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죽었기 때문에 기업이 지금 다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뭐 적자가 나고 매출도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고용을 해라, 신규 채용을 해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명분이 없고, 기업은 오히려 우리는 지금 힘들기 때문에 못한다, 채용을 안 한다. 그런데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 지금 거부감이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또 노동법이 세갖고 그 정리해고가 절대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어떻게 하냐? 삼성이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교육이에요, 재교육.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해고를 못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호봉은 차가고 물가 상승률만큼 연봉은 오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재교육이에요, 재교육. 재교육을 잘하는 회사는 살아남을 거고, 그다음에 재교육을 잘 받는 직원분만 잔존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을 거예요. 속초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학습 능력이 있는 네. 것과 없는 것 차이죠. 학습 능력 하면 되게 좀 추상적이고 막 되게 교과서 얘기 같았는데, 이제는 생존의 문제예요. 근데 학습 능력이 있으면 이제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워낙 자료가 널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되게 커 있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체의 학습 능력 그 자체가 있는가 없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등장하고 나서 모든 어떤 경제나 사회적 상황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상황이면은 빠르게 새로운 나온 정보들을 통해서 또 의사결정을 내리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학습 능력 연관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기존에 공부했던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학습 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어떤 상황에 관해 학습 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 급변한 사회에서 대처 능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대처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거니까. 이 코로나가 촉매가 된 것 같아요. 원래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반응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촉매가 우리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그 방향을 엄청나게 빠르게 만든 것 같아요. 기울기도 키워버리고. 다 알고 있었지만 불편했고 인정하지 않고 싶어 했고 뭐 그런 게 많았는데, 그걸 속도를 엄청 부스트업을 이렇게 시켜버렸더라고요.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그렇지.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에서는 이런 현상이 되게 가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시든 간에 진짜 최악이 온다는 거를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독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독서를 쉬운 책이 아니라 되게 전문성 있는 책을 많이 봐야 돼. 이제 공부가 짱이에요. 공부하고 레포트 읽어보고 기사 읽어보고 좋은 책 읽어보면은 답은 무조건 나옵니다. 내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되는데, 과연 몇 명이 없냐 이거예요. 그만큼 만약에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경쟁력을 하는 것은 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이지 않아. 그래서 대부분 다 포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6개월, 1년, 2년 쌓이면 가공할 힘이 됩니다.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던 상상하시던 정말 최악을 생각하십시오. 완전 회복이 안 될 거다, 막연한 기대를 갖고 가지 마세요. 이건 지금 제가 볼 때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생존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네, 잘 보셨나요? 자, 이 영상은요, 그 유튜브에 자기계발 영상으로 올라온 영상인데, 지난번에 정유석 부장님이 밴드에서 강의하실 때 함께 올려주셨던 영상이었죠. 그래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시나 또 못 보신 분들은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영상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은요, 제가 또 밴드에서 했던 영상보다 지금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 위주로 조금 잘라서 그렇게 조금 더 편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그렇게 들어보시면은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를 임팩트 있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저도 이 내용과 맞물려 가지고요, 정말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런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계속적으로 언급되어져 왔고 그리고 강조되어 왔던 것이 바로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였죠. 앞에서 제가 사업 설명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이 정말 전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한다고 할 만큼 지금의 시대는 모든 게 다 연결되고 공유되고 그리고 모이게 해서요.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네. 모이게 해야지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은요, 상당 부분이 플랫폼에 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대기업이 구축해 놓은 플랫폼 공간 안에서 활용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삶을 적응시켜 나가고 있죠. 왜냐하면 개인이 이런 거대한 플랫폼을 형성하기에는 그만한 아이템도 없고 인맥도 그리고 지식도 시간도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냥 잘 구축되어진 플랫폼 공간 안에서 단지 활용만 하고 그 삶을 적응시켜 나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잘 구축되어진 플랫폼을 활용하는 삶은 내가 조금 편리한 삶을 살지는 몰라도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죠. 분명 미래 사회의 핵심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듣고 있죠. 그러면 우리도 이런 플랫폼 공간을 형성해서 비즈니스로 전개하여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제 하이리빙 사업이 바로 24년 동안 잘 구축되어 온 이런 생활 유통 플랫폼을 우리가 경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자, 어떤 인맥도 필요 없고 자본도 지식도 경험도 필요 없이 산모사업이라고 하죠. 자본 없이 무자본, 그리고 점포 없이 무점포, 그리고 경험 없이 무경험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하이리빙 사업을요. 우리는 정말로 이 정직하게 잘 형성되어 온 이런 최고의 친환경 쇼핑몰인 하이리빙 플랫폼 유통을 내가 정말 내 사업으로 진짜 차려진 플랫폼을 활용해서 잘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젠 플랫폼에 속해서 이용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직접 경영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하이리빙 사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내가 해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네. 자,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관계성입니다. 바로 친밀도죠. 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요. 더 사람과의 만남이 제한되고 그리고 비대면 재택근무로 혼자서 일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요. 우리는 사람과의 정이 더 그리워지고 더 관계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어버렸죠. 아무리 AI가 사람 일을 대체하고 사람이 하는 일들을 AI가 더 훨씬 더 능가해서 더 잘할 수 있다 해도요. 사람만이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정말 진심으로 귀 기울여서 경청해 주고요. 그리고 마음을 안아주면서 언제나 우리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움 주기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정문화야말로 지금의 이 무기력하고 사람과의 소통이 단절되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진짜 필요한 요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이리빙의 이런 근본 취지이자 하이리빙의 정신이 바로 상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나도 함께 잘 되는 윈윈 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성장해가는 집단의 성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점점 더 각박해지고 나 홀로 독주하는 이 시기에 더 중요시되고 이런 서로 상생하고 서로 공유하는 이런 윈윈 도움 주기를 서로 공유하는 이런 윈윈 문화가 더 많이 중요시되고요. 그리고 더 간절해지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 시기에는 특히나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요즘엔 소시오패스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이 말이 진짜 요즘에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이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사이코패스와는 또 다른 말이죠. 그래서 소시오패스란 어떤 거냐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우린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갈수록 사람과의 관계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요. 이 소시오패스 부류가 급격히 정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하이리빙을 이렇게 겉모양만 비슷하게 모방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중에는요,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정말 많죠. 그런 불법 다단계 업체에서는요, 진심으로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는 문화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오로지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려 하는 이런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적인 요소가 자꾸만 더 크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이리빙 문화 속에 들어와 보면은요. 먼저 사업하신 선배 사업자분들이 진심으로 후배 사업자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 모습을 항상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리고 사업뿐만 아니라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도 언제나 도움 주기를 실천하면서 진정한 정문화를 나누고 있는 분들이 바로 하이리빙 사업자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로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사람이 그리워지는 이 시기에 하이리빙 문화는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시기에 꼭 갖추고 준비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요, 바로 책 읽기입니다. 자, 지금의 시기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은 오늘과 또 달라질 세상이라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느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지 정말 예측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죠. 내일이 정말 어떻게 또 변화될지 우리는 아무도 또 모르죠. 자, 그런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시대의 비전을 알아보기 위한 통찰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이죠. 책 속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고 책을 통해 사고의 깊이가 더해지면은요, 우리의 인성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엘빈 토플러가 그런 말을 했죠. 과거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문맹이지만 오늘날에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문맹이다라고 했죠. 자, 지금의 이 시기를 똑같이 살아가고는 있다지만은 책을 읽는 사람과 그리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과거 글을 읽어서 양반으로 살고 그리고 반대로 글을 몰라서 평민으로 살아가는 계급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계급의 차이가 형성되어서 미래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책을 읽는 사람과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자, 그런데 하이리빙 문화를 형성하는데 가장 최고의 문화가 바로 독서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 달에 한 권씩 아주 수준 있는 양서를 우리 홈미팅 고객들을 통해서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주변의 지인분들과 함께 같이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책의 내용들을 우리 삶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시켜 가지고 매번 한 권의 책이 끝나고 나면은 그 책에서 배웠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라도 우리 삶에 접목시켜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면서 도와주고 있죠. 지금처럼 인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막막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이 시기에요. 책을 통해서 자기 개발과 삶의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책 읽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지금의 시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더 다양하고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 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거든요. 자, 그 세 가지와 연계해서 하이리빙 사업은 지금의 시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정말 정통 플랫폼이 구축되어진 가장 비전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과 같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서 사람과의 관계성이 더 절실한 시기에 항상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 주기를 실천하는 정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자기 개발을 길러줄 수 있는 독서 모임이 가장 잘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일이 바로 하이리빙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요. 자, 이제 올해 우리 3, 4분기를 정말 혼돈과 무기력 속에서 보냈었다면 이제 남은 4, 4분기만큼은 이제는
달라져 보자고요. 이런 하이리빙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요. 앞으로의 시대를 정말 제대로 잘 준비하셔 가지고요. 그 어떤 해보다도 오히려 올 한 해가 정말 가장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한번 마무리 지어 나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상황은 남들은 다 위기다, 위기다 하지만은 우리만큼은 준비하고 있는 우리만큼은 이 위기가 기회로 받아들여져 가지고요. 코로나 이후 세상을 우리가 정말 선도해 나가면서 멋지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성공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정말 일이 많았던 네, 오늘 이런 강의 다 마치고요. 이 녹음을 바로 마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다 같이 경청해 보시고 함께 정보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잘들 출발하시고 올해의 남은 4, 4분기를 남은 4, 4분기가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되는 올 한 해의 분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성장하고 더 밝은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